그래서 막 도쿄 이런 데는 안 가고요. 쌤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사람들 사는데, 가서 이렇게 막, 그냥 동네 거리면 막 사람 사는 데 보이고 막, 저희 애기들 이렇게 막 유치원복 입고 막 가고 막 그런 동네 있잖아. 그지? 작은 동네. 그런 데서 한 2, 3일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좋아서. 그래서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데 가는 걸 좀 좋아해요. 도쿄, 막, 거기 가면 뭐 서울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굳이. 자, 문제 나눠드릴게요. 문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지옥고 누가 챙기기 좀 뭐하지, 그지? 그럼 선생님이 다음 주에 따로 지옥고 줄게. 자, 손 조심하고, 벨 수 있으니. 정말로? 이건 지옥고. 고마워. 자, 요거 얘기해야겠다. 지호야, 준석이가 챙겼어. 됐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야, 그래도 우리 오늘 목표대로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 이거 딱 끝내면 마음 편해져요. 저기 임경업전이 있긴 한데, 그건 좀 짧아요. 임경업점은 짧으니까. 또 임경업점은 좀 지켜봅시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마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야. 자, 준비되면,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중요한 주. 이제 우리 한, 두 장 남았고요. 뒤에 우리가 정리하면, 자, 오늘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 걸기대회. 자, 이거 네모. 농민 걸기대회 네모 열리자, 자, 마을 사람들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했다. 자, 밑줄 끝까지 쳐. 밑줄 끝까지. 황만근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 없이 정직하게 농사를 짓겠다는 소신을 드러내고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회가 열리는 군청으로 출발한 뒤에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자, 밑줄. 일주일 뒤 황만근은 돌아왔다. 밑줄. 자, 또 밑줄.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황만근은 죽었어요.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결말 넘어갑니다. 자, 황만근, 황 선생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왼쪽 한번 봐. 왼쪽 바로. 황만근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황만근을, 자, 황 선생이라고 높여 그의 우직하고 이타적인 삶을 예찬하고 있다. 밑줄 쳐. 그의 우직하고 이타적인 삶을 예찬. 그래서 여기 결말 있잖아요. 결말에는 서술자가 민씨입니다. 자, 결말 거기다 쓰세요. 결말 옆에다가. 자, 서술자가 민씨예요. 서술자가 민씨입니다. 황만근, 황 선생은, 자, 그다음 밑줄. 황만근, 황 선생은, 황만근에 대한, 자, 이제 높임, 예찬입니다.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자, 즉 신의 지혜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밑줄.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죠. 일반적인 평가는 바보였는데,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이, 자,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밑줄.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에 자손을 자처하여, 밑줄,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인물평가 중심으로 읽어야 돼.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했으나, 자, 뼈를 상한다, 뭐 고생만 한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밑줄 쭉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걸 통해서 뭐야? 이타적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타의 반대가 이기죠. 이타적이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자 밑줄 쭉 쳐.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자, 또 뒤에 밑줄.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빠더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자, 거기 보시면 완자쌤이 한마디 볼게요. 자, 타에서부터 시작되는 결말 부분에서는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바뀌고 있어. 이 부분의 서술자는 민씨인데 요거 밑줄 쭉 쳐. 묘비명의 형식 요거 밑줄. 황만근에 대한 평가 밑줄. 자, 묘비명이란 묘비에 새긴 자 글을 말하는데, 자 죽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민씨는 황만근 일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자. 뭐 얘기가 이래 이거. 자, 계속 살펴보자. 얘기야. 자,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도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자, 문중 땅과 그 가문의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어. 자, 농사를 짓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뒤에가 진짜 멋집니다. 밑줄 쭉 쳐.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술 좀 마셨다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친구나 가족이 너 이렇게 술만 마셔! 그러면 딱 얘기해.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뿐이에요. 아름답구만. 낭만적이다, 그지?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자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자, 75페이지 민씨의 특징과 역할입니다. 묘비명의 형식을 빌려서 죽은 사람의 일생을 서술해요. 자, 황만근의 삶과 그의 지혜로움, 근면성실하며 이타적인 성품, 효성 등에 대해서 평가 밑줄.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황만근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직접인 거예요. 이해가죠? 만약에 얘의 에피소드, 대사나 아니면 행위, 이것들을 보여주는 건 간접. 됐죠? 자, 다 이야기해 주죠? 자, 직접입니다. 직접 제시. 작품의 고전문학적 요소, 전입니다. 별표 3개. 위인 전 할 때 전이에요. 자, 이 전이라는 것은 일대기적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저는 고전 산문의 갈래로 인물의 행적,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행적 평가예요. 행적 평가. 순으로 내용이 구성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황만근의 행적이 먼저 제시된 후에 민씨의 평가가 제시됩니다. 마치 혹시 여러분들 가전체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가전체? 국순전 뭐 이런 거. 술을 의인화해서 술의 행적과 마지막에 사신의 평가로 마무리되는. 자, 그런 거 있어요. 가전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전이라는 고전 산문의 갈래를 들어본 적이 있니? 자, 인물의 생애 업적 평가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했던 한문 양식에 그려 단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기록으로 정착했다가 문인들에게 보급되면서 거기에 평가를 남겼어. 행적을 기록했어. 자, 밑에 서술 방식의 변화와 서술자의 평가. 자, 황만근에서 황선생으로 바뀝니다. 자, 민씨의 평가 볼게요. 황만근을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자, 밑줄 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만근의 성실한 성격과 이타적인 면모 등에 대해서 긍정적 밑줄. 자, 21, 22, 23, 자, 24까지. 자, 시작.
자, 됐남요? 자, 보시면, 자,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아직 얘기 자체가 없어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슬퍼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22번 황선생. 그죠? 황선생이죠. 황선생. 자, 그 다음에 23번에는 자, 2번입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니은이 공연이 이런 거거든요. 자, 공연이. 즉 사람들이 빛만 남는 농사에 공연이 뼈를 상한다고 했으나 자, 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니은 공연이는 실속이 없게, 정도가 지나치게가 아니라 실속이 없게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공연이 실속이 없게 이런 뜻이야. 정답 2번. 자, 24번 볼게요. 파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황만근에게 A가 진 의미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가난의 이유가 아니죠. 그렇죠? 가난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술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하지만, 됐죠? 그래서 술로 망한 것이 아니라, 자, 술이라는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 너무 멋있다. 자, 3번. 자, 76페이지 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전일에, 자, 밑줄. 선생은 경운기를 끄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밑줄. 그러니까 2장 말대로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우직한 사람이에요. 우직한 사람. 시키는 그대로, 즉 정도를 지키면서 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은 없어서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여기까지 밑줄 한번 쳐봐.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서 약속 장소인 자 군청까지 갔습니다. 가는 동안 선생은 자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자, 밑줄 쭉 쳐.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자,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자, 밑줄 쭉.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트럭을 타고 갔으니까. 자,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여기까지 밑줄 한번 쳐볼까?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갔다. 효심이 좀 드러나고요.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고,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더 늦어졌고, 밑줄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고, 자,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자, 밑줄 쭉.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에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고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밑줄 쭉 쳐.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인데 안타깝다. 자, 저기 완자쓰미 한마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자, 소신 있게 원칙을 지켰던 황만근만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 거기만 밑줄 쳐. 됐죠? 완자쓰미 밑에 두 번째 줄. 소신 있게 원칙을 지켰는데 거달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으나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자, 끝까지 밑줄 쳐.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않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이니, 자,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되고 땅이 일으켜 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때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정확한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치? 거기다 저거 집약적 평가다. 이게 바로 집약입니다. 집약적에서 집약적. 집중시켰다는 얘기죠. 요약하고 집중했다. 집중 플러스 요약. 집약적. 단기 4330년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신대리에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가면서, 자, 민숭전시 엎드려 쓰다. 그렇구나.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서술자가 황만근을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성실하고 이타적으로 살았다. 그치? 결국에 민씨는 다시 서울로 가네요. 자, 경운기의 역할입니다.
사건 전개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등장인물 간의 대화의 소재가 되고요. 황만근의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요. 죽음과 관련됩니다. 자, 묘비명의 내용 및 형식의 효과입니다. 민씨가 서술, 그 다음에 실종과 죽음의 과정. 자,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평가. 자, 이 정도가 바로 이제 선지로 나올 수 있겠죠. 묘비명의 형식과 효과 보세요. 인물의 죽음을 기리는 효과.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본문에선 제시하지 못했던, 본문엔 다 간접적이었잖아요. 그죠? 간접적. 걔 행적을 통해서 얘는 이타적이야, 효성이 지극해, 이런 걸로 봤죠. 여기 직접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거 밑줄 잡고요. 자, 그리고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요거 우리가 밑줄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황만근이 실종에 관한 것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작품이 비판하는 대상, 첫 번째,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촌의 현실도 자,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릴 정도로 자, 어떤 농민들은 힘들었다.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5번부터 28번까지. 자, 시간 드릴게요. 자, 됐나요? 자, 2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황방은 일대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태어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의 흐름은 아니에요. 자, 26번. 이 글에 사용된 묘비명의 형식의 효과는요, 4번입니다. 섬세한 심리묘사 이런 거 없었죠? 그냥 평가 중심입니다. 자, 27번. 황방근이 죽음을 맞게 된 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술에 취해서 경운기를 몰다가 논으로 떨어지는, 이건 뭐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결국 음주운전이잖아. 그 얘기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8번. 가에서 황만근에 대한 민씨 평가가 집약적. 마지막이죠.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인물. 이렇게. 자, 넘겨요. 자, 이렇게 했는데 황방근 안 들어간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이번에 다음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인데, 주인공인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예시답 한번 볼게요. 자, 뭐 황만근이 없어졌다. 그 부분이요. 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고요,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관심과 호기심. 자, 내용상 자, 추적이란 말이 들어와야 돼. 그의 행적을 거슬러 추적. 자, 이게 핵심이야. 내용상의 효과. 자, 그리고 황만근의 부재가 부각이 되고 존재 가치가 강조된다. 이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겠죠. 자, 79페이지. 자, 요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가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공방전 같은 경우는 돈을 의인화합니다. 돈을 의인화해서 그 돈의 행적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이렇게 주는 대표적인 이제 고전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만약 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그때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자,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할게요.
남을 것 같은데? 자, 80페이지 보세요. 자, 80페이지. 나오면 합시다, 나오면. 자, 황만근이는 이렇게 말했다. 자, 정리 한번 하고요. 자, 그 황만근. 자, 끝냅니다. 자, 뒤에 보니까 이제 숙제가 있거든요. 뒤에 단원 평가 문제, 이거 숙제입니다. 아마, 저기, 김현승의 눈물까지가, 아니네. 난소공도 있네? 그치? 난자에 가서 걸린 자궁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나. 난소공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소공 빼고 한번 가보자. 학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난소공 선생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소공 들어가고 참새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새 난소공은 좀 보셔야 돼. 처음엔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기억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게요. 아무튼 확실한 걸 중심으로 좀 갈 생각이야. 확실한 걸 중심으로. 자,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갈래 단편 농촌입니다. 자, 성격은 향토, 해악, 풍자. 자, 그리고 신대리입니다. 시점, 전지역 작가 시점, 그리고 부분적으로 민씨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게 가장 마지막. 자, 주제. 부채로 얼룩진. 여기서 말하는 부채라는 것은 빚을 나타냅니다. 빚.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과, 자, 여기서 비판하는 거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들 비판, 농촌 현실 비판.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특징. 전의 형식. 바로 뭐죠? 행적 플러스 평가가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적 플러스 평가 전.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고요. 1990년대 농촌 현실. 자, 문제점을, 자, 고발, 비판합니다. 이기적인 현대인. 바로 누구지? 거기 나와 있는 신대리 그 마을 주민들. 자, 전체 구성 한번 볼게요.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리시면 돼, 내용을. 황만근이 실종됐고요. 이장과 민씨가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그 다음에 농가 부채 탕감 권리대회 참가할 것을 권유받는 황만근이 그 다음에 농가 부채 탕감 권리대회 홀로 참석하러 갔다가 유골이 돼서 돌아오고요.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 이렇게 마무리. 자, 밑에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흥미유발 됐습니까? 흥미유발. 자, 그리고 생애를 추적이란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민씨의 특징과 역할을 볼게요. 특징.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외지인. 외지인은 둘이 있었습니다. 민씨와 노씨. 자, 둘이. 노씨는 대리사회로 자, 들어온. 자,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역할이 별표입니다. 역할이 별표야. 황만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 황만근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황만근의 훌륭한 성품을 알아봐서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황만근이 죽은 후 황만근의 삶과 황만근의 지혜로움, 근면성실, 이타적인 이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직접 제시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묘비명의 형식을 빌어서. 자, 밑에 묘비명의 내용 및 형식의 효과. 묘비명의 내용. 민씨가 서술 밑줄. 실종과 죽음의 과정 밑줄. 그리고 애도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묘비명이라는 형식의 효과. 인물의 죽음을 기리고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직접적이란 말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실종 및 죽음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독자의 궁금증 해소. 이렇게. 자,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자, 대조적인 모습 한번 볼게요. 황만근이 남이 꺼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이타적 전통사회 인물. 마을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렇죠?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는 밑에 고전문학적 요소 볼게요. 우선 머릿속에 자, 고전문학적이 전인데 인물의 행적, 인물에 대한 평가. 됐죠? 이렇게 나와 있다. 평가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 직접 제시한 부분. 인물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유복자, 만근산에서 따온 이름. 자, 성장, 어머니 봉양, 아들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행적, 마을의 굳은 일을 솔선수범,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 자, 결국 죽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 일대기적이다. 일대기적.
자, 인물에 대한 평가.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인물. 자, 이 정도.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집약이라고 했습니다. 집약. 자, 당연히 여긴 해악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부터도 해악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가장 해악적인 부분이, 자, 망근이의 어투를 흉내냈던 망근가, 황망근가, 그게 바로 해악적이었죠. 작품이 비판하는 대상, 마을 사람들과 농촌의 현실인데,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기적인 현대인, 그 다음에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황망근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감상 따지기. 요거는 좀 지켜볼까요? 지금 할까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 13분, 12분 남았으니까, 자, 숙제, 저기 단원 평가 문제 있잖아요. 자, 이걸 지금 풀어봐요. 풀어보고, 답은 불러주지 않을 테니 서로 이제 해설지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